마오쩌둥의 중국에서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름 때문에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의 자체 추산으로 200만 명, 해외 학계 추산으로는 1000만에서 2000만 명이 살해된 광란의 학살극이었습니다. 마오쩌둥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청산해야 될 반동으로 몰아붙인 이념투쟁으로 홍위병들이 인민재판을 벌였고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조차 반동분자로 몰려서 1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대중에게 재판을 공개한 뒤에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반대파를 학살하는 것이 인민재판입니다.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김일성 정권과 인민군의 인민재판으로 10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025년 대한민국 사법부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고 판사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전 과정 생중계하고 결론은 무조건 자기들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급기야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불러들여서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좌파가 군부 독재라고 비난하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감법 8조를 정면으로 어긴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중국의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즉 사법부는 전인대 즉 입법부 앞에 책임진다라고 헌법 133조에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는 서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우선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권도 수사 종결권도 공안, 즉 경찰이 독점하는 나라도 오직 중국뿐입니다. 검찰 해체하고 경찰에게 수사를 몰아주겠다는 이재명 검찰 개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사건 처리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는데 검찰청 한개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고 검사들이 여기로 다 파견되면서 미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민생사건이 무려 2만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한 가정의 생계와 안녕에 직결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인권보호관 역할을 해온 검사들이 빠진 수사의 결과 특검의 강압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했고 명절 전날에는 정적에게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17억 원의 깜깜이 특활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또 구순의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무려 5만 건을 압수수색했고 19,000건의 통신조회를 하면서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이 내놓은 결과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직전에 좌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대국몽에 함께하겠다라고 아부를 했고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사드 산불 이란 또 한한령에는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다 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고 그러자 새 서울경찰청장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첫 번째 대외 행보로 명동에 가서 외국인 차별과 혐오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집을 살 수도 없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집을 사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재검토하자라는 여론에는 중국 정부보다도 우리나라 좌파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열병식에서 진보에 대한 반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권당 대표 정청래는 지난 10일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 그리고 직위원 판사 등에 대해서 반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곳이 지하철 오류동역인데요. 이 주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가족들을 오류동역에서 많이 마주칩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쁜 아들, 딸들이 있고 단란한 가족들입니다. 중국인을 공연히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와 또 이익에 대해서 침해하는 일부 중국인들 또 중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살해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있는데 외교장관은 그 심각성을 지난주에야 알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미 공관에 접수해 있는 피해 건수만 300건이 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 이 위대한 나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1966년 문화혁명의 중국의 그 그림자가 대체 왜 이 위대한 나라에서 자꾸 어른거리고 있는 것입니까?